이 박사와 이 작가 의 레이크 19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을 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근데 왜 빨리 안 올리냐고 방송을. 그러니까 원래 오늘을 김병관, 김정우, 오기영 세 분 불러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계속 잡았었는데 뭐 이상한 사태가 마구 터지면서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됐고 이 작가 더 이상 더민주랑 관계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네가 쫄기도 하니? 저는 우리 지지자들한테 쫄아요. 우리 정치자들. 네가? 그럼 이럴 때만 팬 생각하고 지랄이야. 지랄하고 있는 씨발.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 녹취 깔 때도 우리가 깔까 말까 부분했잖아요. 그때 우리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 우리 정치자들만 보고 가자. 뭐 언제 우리가 뭐 정치권을 관여했다. 그래서 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그날 아마 늦은 저녁 밥을 먹으면서 이 작가가 쓸쓸하게 그런 얘기했죠. 야,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어? 청취자 말고 뭐 있어? 아 씨발 인생 전세 아니면 월세지 뭐. 에휴, 할 말은 많지만.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뭐 저희가 뭐 그래서 방송을 안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원래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 하는데 일단은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도 예정돼 있죠 방송이. 네. 근데 목요일은 원래 우리가 늘 하던 방송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김병관, 김정우, 오기영이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또 특별로 스페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기가 좀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급하게. 어디 외국 나갔다가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봉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전 의원입니다. 정봉주입니다. 전 싫어한다면서 빼달라고 그랬더니. 아이, 좋아해. 팩트가 좋아 우리는. 왜냐 이번에 김종인은 팩트를 갖고 조져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마음 먹고 지금 앉은 거예요? 그럼요. 아우, 선빵대왕 같은 일하고. 떴다방. 굴러온 돌. 전국구에서 방송에서 떴다방으로 얘기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네. 3월 15일인데 페이북에다 썼더니 대한민국 난리가 났어. 근데 쓴 이유가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이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은 박영선, 이철이다. 거긴 젖은 낙엽. 힘없어. 그래서 사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김원태가 주범이고 주범 위의 상황이 김종인이다. 이 둘의 작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하여튼 뭐 거죠. 컨트롤은 다 김종인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 결정은 다 김종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데이터 내라 하는 것도 데이터 읽는 척만 해. 이미 머릿속에 다 결정했어. 그래요? 그럼요. 자, 이 자세한 얘기, 데이터 뭐 이런 얘기, 김원태 뭐 이런 얘기는 재밌어.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하기로 합시다. 자, 근데 어디 외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중국하고 태국. 예. 인터내셔널 코스메틱 서저리 유니언 국제 성형 의학 연대 결성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뭔가 또 이상한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치료 성형. 네. 언챙이. 이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극빈국 병이 언챙이. 그다음 무슨 화상이 있고 가난해서 이 몸에 이상이 오는 거 이런 게 성형으로 치료가 돼요. 재건 성형. 재건 성형. 치료 성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건 성형인데 그걸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의료 평화 사절단 그걸 결성 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ICU. 그 좋은 일 하러 가셔가지고 또 무책임하게 트윗만 날리고 가셨어요. 예, 그거를 저 사람 누구예요, 근데? 아니 그날 낚였다 우리. 네. 근데 낚였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정이 기뻐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봉주 나올 줄 알고 다 온 거거든. 근데 나는 욕먹을 각오했고 했는데 의외로 욕을 안 하더라고. 평상시에 이게 덕을 쌓아놓고 인격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사실 세상 표정 바뀐가 봐. 그날 정봉주 의원 트위터 날리고 우리가 이제 동참해달라 이러면서 호해 방송을 긴급 편성하면서 비디오 우리는 비디오이지만 하여튼 오디오 녹취를 까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정봉주한테 전화를 했어. 같이 합시다. 근데 안 받더라고. 외국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5시 필리버스터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제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피해 중심에 있었던 분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녹음을 한다. 거기서 1시쯤에 녹음을 할 건데 5시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공개할 테니까 형님도 이게 트윗으로 좀 날려줘라. 그래서 이제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5시 작품이 나온 거죠. 그럼 저희가 제일 먼저 그럼 했네. 이제 이 여기,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안을 했고 자, 이렇게 봅시다. 네. 5시. 내 머리에서 나왔다! 된다! 5시 내 머리에서 나왔다. 그래 5시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5시서 녹음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는데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막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워서 막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주 난리가 났죠. 하도 시끄럽게 해가서 무슨 뭐 불악지에 당했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원래 그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자 우리가 거기서 정정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반론 보도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했던 거고 2가 그거죠. 저쪽에서 요청이 와서 그래 그냥 저쪽 입장을 내준 거지 우리가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 그 자신의 트위터라든가 언론 보도자를 내면서 우리가 내용을 생략했다 중간에 대화를 그래서 내용을 반대로 둔갑시켰다는데 하나도 생략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대로 내보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편집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 가공한 건 하나 있다. 노이즈만 좀 제거했다. 그래 노이즈만 제거한 거지. 자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도 2가지 의견을 제시했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박영선 이철희 씨의 반박은 그게 아니다였고 그러면 우리 입장은 그건 청취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에? 그래서 저도 당에다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건 청취자가 판단하는 거지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런데 일단 망치 부인이라는 분이 낚였다. EJ에서 불악지에 국정원 불악지에 낚였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국정원 불악지를 직접 이 방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제보해 주신 국정원 불악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원의 불악지 요원으로 추정받고 있는 네. 신 PD입니다. 망치부인 어떡하지? 망치부인 신PD랑 같이 방송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신PD가 망치부인- PD하고 망치부인 출연해서 나오는 그럼 어떻게 해? 망치부인도 국정원 불악지랑 방송한 거네?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다. 전업했어요? 누가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무슨 뭐. 그럼 언제부터 그런 거야? 하여튼 추정받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어떻게 돼서 본인이 그 자료를 들고 왔는지 네,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날 아침에 일단 정청래 의원 컷오프 그렇죠. 소식이 거의 충격적이었죠. 한 9시 한 40분 조금 넘어서 아마 기사 보도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제가 또 이제 팩트TV 출신이다 보니까 뭐 자주 이제 팩트TV 방송은 이제 뭐 이렇게 이동 시간에 많이 켜놓습니다. 근데 10시 넘어서 혹시나 뭐 관련된 뭐 이런 게 있을까봐 검색을 하던 중에 당에서 하는 드림 경제 콘서트인가? 예, 그거에 대한 기자 브리핑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생중계를 켰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위원들이 이렇게 그냥 앉아 있고. 원래 했던 시간보다 좀 그렇죠. 일정이 늦춰졌죠. 10시에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한 10시 한 2, 30분으로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인데 저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팩트TV 생중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죠. 10시 우리가 공지를 했으면 10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하든 안 하든. 네. 그냥 켜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이철희 소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박영선 비대위원한테 속닥속닥. 뭐라고 속닥속닥해요. 그래서 저는 뭐지 사실은 이렇게 들어보려 하다가 좀 이렇게 뭐 별말 했겠어. 이러고 넘겼는데 이제 이 작가가 이제 게시판에 이런 10시 글들이 30분 올라온다. 경에. 예. 예. 해서 이제 사실은 다 끝난 방송의 재방송. 이 팩트TV 생중계 시스템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중에도 뒤로 돌려볼 수 있어요. 네. 지나간 부분을. 그리고 재방송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찾아봤죠. 돌려서. 재방송 할 때. 돌려서 봤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 뭐 이렇게 SNS 여론을 어쩌고 그리고 휩쓸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돼. 이런 말, 그리고 이철희 소장의 말이 그때도 잘 안 들렸어요, 사실은. 안 들렸는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첫 말이 그거였죠. 지지자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SNS 여론은 그럴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실 뒷말도 예를 들어서 이철희 소장의 해명과 다르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해석했던 예. 그것도 심각하지만 사실 앞부분도 아니 지지자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지 알고 SNS 여론이 안 좋을지 알면서도 이걸 감행을 했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녹음을 땄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들고 온 게. 그렇죠. 들고 와서 제가 이 작가한테
이거더라. 아까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사실 우리가 수십 번 들었죠. 여러 번 들었죠. 수십 번 들었어요. 저도 이 안가까지 오는 동안 1시간 동안 계속 듣고 왔었고. 근데 이재로 소장 말이 거의 안 들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앞에 말들을 유추해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고. 그렇죠. 뭐 유시민 씨 같은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김태일 대표는 왜 확실하게 박영선 주장이 맞다고 한 거예요? 팩트TV의 김태일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뭐 그런 그 오디오 장비들이 없었는데 엄청난 그 분석 장비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원본 사실 재방송되는 파일이나 뭐 카메라 녹화된 파일이나 똑같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본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건 박영선 뭐 의원적 말이 맞더라. 근데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나 그쪽 듣는 거나 똑같은 거고. 어차피 안 들리는데 왜 김태일 대표 그렇게 확신했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당과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당에서 당연히 항의를 했을 테고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았겠죠. 그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뭐 제가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어떤 당과의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뭐 서로 그렇게 뭐 감정상에서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뭐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압박이 있지 않았는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트위터인가요? 우리 아니 트위터가 아니죠. 우리 EJ 팟빵 게시판에다가 제보자를 공개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걸 누가 갖고 왔냐? 뿌락지 신피 갖고 왔다. 또 하나는 4대4 예. 4대4를 누가 이야기한 거냐? 그거 이제. 근데 그거 4대4를 누가 했는지 밝히려고 했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또. 근데 내가 확 밝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 군데서 말리더라고.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총선 뒤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불확실 요원이 아닌 건 확실하죠? 아유, 뭘 불확실이야. 그러니까 4대4 얘기를 같이 정 의원님도 같이 정 의원님도 알고 있으니까 뭔가 그 뒤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4대4 얘기가 왜 나왔냐면, 3월 8일 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트위터를 날립니다. 3월 8일 날 어떤 그 트위터 내용이 뭐였죠? 신 PD님? 사과하는 그런 거였죠. 이렇게 뭐 막말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식의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뭐 더 겸손하게 뭐 하겠습니다. 자, 그 트위터가 3월 8일 날 왜 나왔냐면 3월 8일 날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소 들은 얘기야. 주소 낸 얘기 하는 겁니다. 했다고 하는데 하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으니까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캐스팅 보드는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명분을 달라.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트윗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트윗을 했는데 결국은 그 트윗을 보고 그날 저녁 3월 8일 저녁 투표에 들어갑니다. 투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거기서 이제 4대4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대4 나와가지고 그럼 캐스팅 보드를 누가 집니까?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월 9일 날 아침에 비대위로 갑니다. 이거를. 그러면 정청래 공천 주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대위에서 빠꾸를 시켰다는 거야. 아, 그러면 5대4였는데 비대위가 날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빠꾸? 후진. 후진. 후진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후진. 그러니까 후진. 네. 자, 정청래 공천 주라고 올렸는데 예. 비대위에서 빠꾸라는 것은 다시 하라는 것은 다시 투표라는 것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3월 8일이 화요일입니다. 네. 3월 10일 날 정청래 의원 컷오프 발표가 되고 결정 났고, 예. 그 이틀 전이 3월 8일 날 공관위 회의가 열리죠. 그 9명입니다. 공관위가 홍창선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네. 나머지 위원이 8명인데 4대4가 나오고 4대4가 나오면 홍창선 위원장이 굳이 나는 부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정청래 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표명하지 않고 그냥 4대4로 올리면 이거는 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5대4라고 굳이 5대4라는 얘기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네. 5대4라고 우리가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4대4로 돼 있고 기권이게 되면 긍정 가결 아니에요, 원래. 기권하게 되면. 근데 이제 홍창선 위원장이 4대4라고 하는 것을 깝니다. 왜 까냐면 이제 이 배경이
이거는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럼 뭐 자기들이 이게 4대4 니네 어디서 알고 아니, 당 공식은 예. 김성수 대변인은 우리한테 예. 전화가 와서 예. 4대4를 니들이 어떻게 아냐? 우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 그러니까 그 두 그렇게 개가 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당에서 모른대요. 모르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그 이 작가가 얘기했듯이 8일날 그렇게 갖고 결론을 갖고 9일 비대위에 올려요. 올리는데 거기서 빠꾸했다라고 하는 그 제보가 나온 거죠. 예, 그렇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꾸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 정청래를 자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빠꾸는 잘해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공관에서 결정된 걸 비대위에서 아니 우리가 공관위 의견을 묵살하고 우리 비대위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관위 뜻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빠꾸를 시켜서 다시 표결을 해라? 역대 정당 사상 이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당은 이 내용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예. 잠깐만요. 오늘 예. 2번 했다고 들었던 기자가 있어요. 예. 알고 있는 기자가. 예. 아, 똑똑한 기자지? 예. 묻죠. 그래, 묻죠. 정장선이한테. 예. 정장선이 아니라 정장선 형한테 묻죠. 정장선 형님한테. 2번 했냐? 예.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다. 예. 한 번 했다. 근데 그걸 밝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올바로. 예. 그리고 정장선한테 또 묻습니다. 예. 봤냐? 결과를. 예. 그때 또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게 공관위 회의가 두 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8일 날 저녁에 한 번 있었고 그걸 그 다음 날 9일 날 올렸더니 다시 해와라. 이거는 정청래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일 날 저녁에 공관위원들 다시 다시 한 번. 모여서 표결하는데 이거는 밀봉을 합니다. 이 이건 결과를 뭐- 몰라요. 이건 못 그러니까 보지. 이 이건 김문수 못 보죠.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게 그 대변인이 우리도 모른다라고 모른다. 하는 것은 두 번째 했던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정장선 의원이 밝힌 것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섞여 버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번 했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번 했어요. 봤냐 그러니까 대변인은 우리 결과 모른다 그러는데 정장선 의원은 봤다. 공관위원들이 다 안다. 뭐가. 그 공관위원들이 아는 건 첫 번째 첫 번째지. 결과를 그렇지, 아는 거죠. 그렇지. 예. 두 번째 결과는 공관위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김모식의 대변인은 우리도 모르는 걸 당신들이 어떻게 아냐. 예, 예.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돈 많은가 보네. 전화가 어디서 났어? 모르겠어. 왔어요. 정치자금 수사해야겠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게 위중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공관위원들이 아니 정청래 이거 공천 줘야 됩니다. 4대4 나왔습니다. 하고 올린 거를 빠꾸 시켰을 땐 알아서 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땐 등이 원하는 땅에 거지. 딱 붙어야지. 팍팍 교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 거는 부담되니까 공관위원들이 어떻게 결과를 하는지 자기들 다 모릅니다. 봉을 해버렸어. 이 봉한 거 안에는 정말 투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르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모가 있을지. 이게 왜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에는 모든 정당에는 기본 원칙의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공관위원들이 내린 결론을 그냥 비대위에서 그 정치적 책임을 부담을 지면서 자기들이 묵살해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걸 다시 하라? 우리가 받은 제보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유시민 전 장관의 표현을 빌려야죠. 이게 맞지 않는다면 이동용을 고소해라. 나는 갔다 왔으니까. 왜 거기서 멈칫하세요? 누구? 아니 본인도 나 정봉주도 고소하고 이동형도 고소하고 이렇게 가야지 왜 거기서 멈칫하고 아니, 이게 유시민이 고소하라는데 진정성이 보입니까?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유상은 감옥 가고 싶어. 우리끼리 지금 머리 쓰는 게 제가 3월 9일 자 두 번째 할 때 그렇죠 하고 넘겼어. 책임 안 지려고 봉준이한테 넘겼는데 다시 나한테 넘긴 거야. 우리는 둘 다 아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건 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누군가요 그 사람이? 사람이죠. 예.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입니다. 자, 그래서 3월 9일 날 두 번째 투표를 하고 예. 이건 밀봉됐고 음.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아침에 그거를 컷오프가 나는 거죠. 그 밀봉된 것을 보죠. 그리고 공관위에서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위 결과가
컷오프다.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봤겠죠, 뭐. 그건 처음 봤겠죠. 그 봉투는 처음 봤겠죠. 그 속으로 흐뭇했겠지. 내 뜻대로 잘 올라갔구나. 그리고 공간위에서 그때 모든 책임을 지금 이 작가하고 나오고 핑퐁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공간 책임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제보가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은 거지. 2번 했대는데 사실 맞냐? 다시 정리합니다. 정장선 그 형님한테 장선이 오랜만이야? 2번 했냐? 아니다, 1번 했다. 그럼 그 결과를 대변인은 모른다는데 결과를 공관위원들이 봤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봤는데. 네. 엉켰네요. 엉켰죠. 스텝 꼬인 거지. 네네. 왜냐면 나쁜 짓 하면 꼬이거든. 네. 그래. 이렇게 계속 요걸 그 정리 잘하셨어요. 4대 4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온 거고. 자, 그러면 근데 4대4 진짜 그 얘기 밝힐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밝히지 마.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이동형한테 들었습니다. 자, 1대0 지금. 4대 4는 총선 끝나고 밝히는 거고. 이놈 복맞은 진짜. 아유. 자, 여기서 또 일단은 그 얘기는 4대 4는 거기까지 하고. 하여튼 우리가 뭐 얘기할 거 2개. 우리 저 녹취하고 4대 4는 깠습니다. 일단 깠고. 저 정봉주 의원이 말하는 것 중에 정당은 투명성이 생명인데 이번에 나가리가 됐다, 투명성이.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예. 또 하나 투명성이 나가리 된 게 뭐냐면 이번에 청년 비례야. 그렇죠. 청년 말이 비례. 많죠, 지금. 자, 김빈 의원 같으면 영입 인사죠. 문 대표가 영입해가지고 전국으로 막 돌렸어. 뺑이 존나 신기한 거야. 그러면 최소한 경선 기회는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컷오프 시켰거든. 왜? 김빈이 올라가면 김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네. 그래서 컷오프를 시킨 거야. 그러면 아니, 돼요. 돼요? 아니, 가보자는 거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야 이건. 자, 그러면 지금의 3명이 후보였는데 김빈 컷오프 되고 2명이 살아남았어요. 정은혜, 최유진. 그런데 사실 지금 막 그 카톡에서 녹취록이라고 해서 막 돌고 있고 JTBC가 오늘 아마 깐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언론에서? 예, 세계일보에서 첫 단독 보도, 언론사에서는 처음으로 그렇죠? 단독 이게 보도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최유진에게 당에서 비례 공간 TF 쪽에서 당직자가 최유진에게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를 주고 같이 작업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불공정 심사인 거지. 근데 그게 녹취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내용을 지적을 해줍니다. 지금 뭐 2030, 뭐 4055로 바꿔라, 막 이런 거 다 지적을 해줘요. 오유 게시판부터 해서 지금 이제는 거의 뭐 모든 게시판에. 녹취록이 다 떴습니까? 다 떴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신 PD하고 제가 어제 생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호혜를 만들자. 예. 생으로 듣고, 야, 또 호해 만들어서, 또 까보자, 씨발. 다 죽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에 깔라 그랬는데, 지금, 먼저 지금 뉴스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뭐 우리 깔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계속 김모 씨라고 나오는데, 김모 씨가 누굽니까? 까도 까도 되나? 이름? 가세요. 뭐 어차피 폭용 수술 다 했는데. 뭐 당의 그 당직자고요. 네. 지금 그 생활직능국 국장.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예. 김 국장. 있는 예, 김 국장이 김모 국장이시고요. 네. 최유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김모 국장이 그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리위원회의 이제 위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일반 당직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 선거에 하면 안 영향이 갈 되지.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직접적인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한 후보를 이런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렇죠. 문제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최유진이 선택됐느냐? 자, 이철희 위원과 사제지간이다. 최유진이 한림대 국제대학원. 그런데 한림대 국제대학원에 있는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이철희 위원뿐만이 아니고 맨 처음에 언급하신 김원태도 여기 한림대 국제대학원이에요. 그럼 이 라인이 작동해서 최유진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자 비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 비례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남자 비례 2명 올라갔는데 2명 중에 1명이 홍장선 위원장의 비서. 비서였다. 네. 그러다가 또 새누리 의원의 이제 보좌관까지. 그러면 더민주의 정체성이 뭐냐? 새누리에 있었던 사람을 청년 비례로 꽂아주는 게 더민주의 정체성이냐? 그리고 저 최유진 얘기 나와서 최유진도 또
저 국민의당 발기인으로 발기인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 본인은 뭐 명예를 도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투명성이 완전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이 사당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또 이게 비례대표도 사실은 원래 룰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못 들으셨어요? 그렇죠. 바꿨잖아요. 예.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지금 김종인 소라기에 지금 다 놀아라는 거야. 공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구 공천, 비례 공천 모든 게 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정당에 나갈 수 있느냐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김종인을 모셔온 겁니까? 아니잖아. 어디서 쑥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너무 흥분하셨는데 여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어쨌든 정청래 의원 이 사건으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지금 그 디테일 강론으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가보면 예. 그 공관위에서 이제 비대위원이 총 7명 아닙니까? 8명. 8명인가요? 비대위원은 7명이죠. 아, 비대 7명. 예, 비대위원 7명인데 공관위에서 비대위원들도 이제 다 지역으로 뛰는 분들인데 예. 비대위원들 지역에서 도전하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원들도 컷오프까지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최고위원들 지금 5명 중에 4명을 잘랐잖아요. 네. 컷오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을 공간에서 안을 낼 땐 이분들은 투명하게 한 거죠. 비록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비대위원들도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 컷오프까지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선 기획단장 정장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쥐고 있는 김원태 이런 등등의 분들이 지금 비대위 흔들면 어떡하냐. 비대위 흔들지 마라. 이런 뜻을 정치적 입장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과도 비대위원 전원 단수 공천 아니 받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단수 공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공관위에서 봉을 해갖고 올렸잖아요. 논의해서 여기에는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 지역으로 분류한 게 몇 군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대위원도요? 비대위원들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무슨 연유인지 비대위에서 발표할 때는 전원 다 단수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조직이 아까 투명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스템과 조직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해찬 의원이 반발하는 게 그러잖아요. 무슨 근거냐. 정무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키워드 야마가 팩트예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팩트는 도대체 뭐냐. 자 공관위원회에서 이쪽 지역은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소한 경선 지역은 있었다. 비대위에 올리는데 그런데 발표될 때는 전체 다 단수공천이었다. 그 지역 한번 보시자고요. 변재일 지역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네. 이 충북입니다. 네. 변재일 비대위원이 충북 충주시 청원구에는 이종윤이라고 하는 전 청원 군수인데 이분이 삼선 군수인가 그래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윈즈코리아 네. 컨설팅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갑자기 나오지 마세요, 좀. 여기서 돌려봤더니 이분이 이겨요. 안심번호 돌려봤어요. 이분이 이기는데 자 이거는 우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재일 당신 떨어질 거 억지로 놓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기면 이분 지역 같은 경우는 변재일 단수 공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 허접하면 좋다 단수 공천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군수를 지낸 사람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단수 공천했어요. 자 그다음 우윤군 지역에도 전남 광양 곡성 구례거든요. 안준노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동특별보좌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 이용섭 비대위원 광주 강산 의뢰는 김종국 공인중개사이지만 어쨌든 이분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대위원 아닌데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 비대위 참석 멤버 아닙니까? 투표권 없는데 이분 지역에는 강덕구라고 전 경기도 의회 의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쫑걸리 이 형님은 지역구 관리 개판을 해서 지역에서 평이 안 좋아요.
그래 지금도 하면은 강북구가 이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돌려보지 않았는데 지역에 가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꽤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변재일 지역과 적어도 이종걸 지역은 경선을 올라왔다고 한다면 경선을 붙이는 게 맞지 않냐. 비대위원들이 전원 다 그러니까 그 김영희 의원이 이거 갖고 반발을 한 거예요. 김영희 의원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과학이고 데이터를 중시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박영선 지역은 물론 거기 경쟁자 없습니다. 박영선 지역은 왜 단수 공천했냐? 이종걸 지역 왜 단수 공천했냐? 그러면서 정청래를 쳐?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공천이냐? 그래서 비대위원들 단수로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관위에서는 복수로 올라간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대위원들 다수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양심선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안양 얘기 나왔으니까 저 강북구 이종걸 예. 이제 정 의원님 회사에서 안 했지만 다른 데서 한 게 있습니다. 예. 했는데 거긴 코리아 윈지예요? 아니 다른 이게 어디 다른 데 계속해서 회사를 경쟁회사 얘기는 왜 하세요? 아니 윈지 코리아 윈지.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예. 더불어민주당 당내 적합도 강북구 32.4, 예. 이종걸 26.4. 강북구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 이거 밝히세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게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는 게 맞습니다. 출처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아니 요게 안양 신문에서 한 거네. 안양 광역신문에서 여론조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의뢰해서. 네, 그렇죠. 네, 신문사에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이어스 이게 편차가 이게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조금 기울기가 있는데 그렇게 의뢰한 걸 밝히면은 객관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2월 5일 날. 그러면 이종걸 지역은 붙여야 되는 거죠. 붙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붙인 게 올라갔을 개연성이 무척 높은 거죠. 왜 한 달 새에 확 떨어졌을 수도 있지 뭐. 누가 그분요? 개소리. 그걸 대학 교수가 그걸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하고 또 비교되는 거예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원 전원 단수 공천했습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당 대표까지 경선 붙였어. 예. 에? 어디가 씨발 당내 민주화가 더 높은 거야? 민주라는 단어로 그쪽에서 가져가는 쪽팔린 거야? 거예요. 쪽팔린 거야. 네, 그래도 새누리당이 민주가 당내 민주화 나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강론을 가다가 제가 우리 이제 이 작가하고 오늘 아까 뭐 통화하면서도 왜 꼭 나와야 되겠다고 싶었냐 하면 우리 지금 지지자들 우리는 뭐 웃고 떠들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우리 지지자들 지금 완전히 멘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자들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시각 교정을 해줘야 될 거냐.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김종인 대표한테 정말 불만이고 답답하고 비판하고 싶은 게 지금 새누리당이 공천 개판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공천대 학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저 폭정과 박근혜 실정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워야 될 우리의 시선을 돌린 자가 누구냐는 거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설을 이 교란시킨 자가 도대체 누구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를 따져 들어가서 이분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작가 세 작가로 여기 무슨 교수죠? 이신데요. 예, 이 교수님.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비판하고 싶었잖아요. 참았죠, 근데. 계속 참았죠. 왜 참았습니까? 이분이 떠나갈까 봐. 아니 당신들 자꾸 내가 와갖고 이거 당 살려주려고 했는데 나 그렇게 비판하면 나 갈게. 자유로운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떴다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이 가게 되면 우리 더민주 총선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저희가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참기에는 도를 좀 지나쳤다. 전선을 이렇게 교란시켰으면 도대체 왜 그랬냐.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내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정청래 이해찬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이 당원들이 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뭔가 절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죽 서서 이 총선 승리를 새누리당에 바치는 본의 아니게 이적행위를 하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니 괜찮아요. 사실은 더불어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야권 젊은 지지층들이 열광하고 계속 지금 상승세를 그렸어요. 국민의당은 거꾸로 지면서 상승세를 쭉 살피고 또 새누리당에서 윤상현이 막말이 터지면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찰나 이 정청래 건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참으로 확 끼얹었지. 참으로 확 끼얹었지. 리얼미터 조사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예. 5%가 뚝 떨어지고 정의당은 1.5가 더 올라왔어. 예. 그러니까 여기 실망한 사람들이 정의당 지지한 거죠. 근데 그 영감쟁이가 예. 누구의 영감쟁이? 있어요. 그 영감쟁이가. 그렇게 데이터를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김원태가 그렇게 데이터 신봉자라니까. 그러면 이 리얼미터 이거 영감쟁이한테 보여줬냐? 김원태가. 어? 오늘 월요일 날 발표된 거. 그렇지, 오늘 발표된 거. 예, 어제 발표됐던 거. 영감쟁이 그렇게 좋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리얼미터 데이터를 보면 영감쟁이가 이번에 뒤집을 수 있었다고 봤거든. 예. 근데 안 뒤집어졌잖아요. 예. 정청래 공천 그렇지. 관련된 게 뒤집어질 수 있었다. 아. 예.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김한길 대표 있고 안철수 대표 있을 때 그 두 분들을 계속 비판했던 게 누구냐면 그 밑에 있는 보좌관 애들이 조중동 기자들하고 가장 깊게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관점으로 김한길 대표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조선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 양반들이 조중동 종편을 봅니다. 조동 종편을 봐요. 신문도 그쪽만 봐.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지지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멀어지는 건데 만약에 김원태 어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민감하게 돌아가고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 본인은 신문 못 봅니까? 본인은 인터넷 검색 못 하나요? 이럴 정도로 저는 김종인 대표 위원장의 그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비례대표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잖아요.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문제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 비례대표 4번 했죠. 한 번도 지역을 띄워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낙선을 하셨죠. 한 번 88년도. 그렇죠. 예. 이해찬 예. 대표한테. 그러면은 지역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거든요. 지역 주민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내 반대파들은 나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치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치에 대한. 살아있는 정치죠. 죽어있는 데이터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대체 지역을 띄워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역 주민들은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게 몸에 안 배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 없는 약점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정봉주 무서운 정청래하고만 놀면 돼.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국회의원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거든요. 선출직은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비례도 선출직의 그 변종이지만 지역구에서 선출직하고 좀 틀립니다. 근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더더욱이 선출직입니까? 대의원들이 선출했나요? 대의원들이 선출했던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대표를 쥐고 흔드니까 자, 이번에 당신이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권력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대의원이나 지지자들한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권력을 쓸 때는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권력을 쓸 때는 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나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권력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복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용병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와서 지금 칼 휘두르시 막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덧붙이면 이런 거지. 이분이 새누리당 있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당선시키다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머릿속에는 여의도 연구소 데이터만 있는 거야.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다른 점을 몰라. 에? 그러니까 여당을 1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1번 찍어요. 근데 2번을 찍는 사람들은 명분이 있어야 찍어. 우리 편이라도. 그렇죠. 그냥 안 찍어준다니까. 근데 이 영감쟁이가 여의도 연구소에 나오는 데이터만 맨날 보시다가 일로 와서 이 당도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신봉하는 거. 데이터를 신봉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문가라는 김원태를 신봉하는 거. 예. 그래서 김원태가 지금 쪽딱쪽딱 한다는 게 이제 전봉주 생각이잖아요. 야, 정이 싹 해서 저를 넘겼어. 이? 아니 정봉주 생각이 아니라 김원태 무서울 정도면 정치 안 하죠. 그래? 그러니까, 예. 자, 이대영이지 이렇게 되면. 자, 그럼 김원태 얘기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작가님이 중요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민정당 출신 새누리당에서 온 거 어쨌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원태가 여론조사 전문가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곧 전에는 이철이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철이가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김원태는 어렸을 때부터 김원태 또 부친께서는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당에.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삼촌 그랬다는 겁니다. 김종인 김원태 아버지하고 두 분이 친구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믿을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명성이 있으니 가장 믿을만한 사람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면서 이철이 물 먹었어요. 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원태가 쥐고 거의 그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정장선과 함께.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무척 그 아주 예민한 건데 3월 14일 너무 불안해갖고 제가 재심위원장 박현석 변호사죠. 그분과 좀 얘기가 되는 사람한테 박현석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토요일인가 월요일 날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게 정청래한테 불리하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청래 의원은 잘 될 거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측근들도 잘 될 거라고 본 거고. 그 내가 그래요?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받았지? 그리고 오늘 3월 14일 오늘 확인해 보니까 무슨 데이터를 받았냐 하면 서울은 좀 빠졌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 데이터를 특히 호남. 예, 호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예. 아이씨, 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해 준 사람 다치는데 왜 자꾸 그래? 그래서 올라가고 있으니 그냥 정청래 의원 거는 고해도 된다. 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만약 데이터가 없고 우리가 근거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데 한 지역의 안심번호를 갖고 돌려봤어요.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근데 기성 언론에 나오는 건 15% 집니다. 안심번호를 돌려놓고 봤더니 오차범위 내에서 우리 더민주가 새누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붙어버렸어요. 37.1대 37. 요쯤으로 완전히 붙어버렸어. 그럼 안심번호가 지금 제일 근접해 있는 거거든요. 가장 이 응답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민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거고 그런 거 보면은 딱 붙어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한다면 데이터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안심번호로 경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야당을 살리고 이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김종인이라고 한다면 야 안심번호가 더 실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안심번호 경선이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더민주하고 새누리는 어떤 관계지? 정청래를 쳐도 되나? 저들이 저렇게 나는 폐악질을 했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나?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비대위원장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김헌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번호로 돌려보니 이미 우리가 박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를 더 단단하게 잡고 중도총을 먹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략은 미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는 게 적당한 적절한 보좌 아니겠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3월 9일 날 31%까지 갔습니다. 윤상현 막말 아까 이 작가 얘기한 거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수요일 날 9일 날 우리가 31%까지 올라갔어요. 정청래 오전 9시 10시에 컷오프 발표되면서 그때부터 월요일까지 며칠입니까? 10, 11, 12, 13, 14 5일 만에 하루에 1%씩 5%까지 줬어요. 네. 그러면은 개태처럼 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필리버스터 한다. 아, 오죽하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저 멀리 태국에서 트윗을 날렸겠습니까? 국민 필리버스터 하자. 내 한 몸 던져서 정청래 살리려고 했는데 논개도 아니고 그냥 개 돼버렸어 나는. 5일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까먹고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 김종인 위원장은 아까 얘기한 거 결합이 됩니다. 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나는 어쨌든 굴러온 돌이고 여기 와서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용병의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지지자는 왜 분노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또 객관적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보자. 이런 걸 들여다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았냐. 그러면 재심이 당연히 뒤집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재심의 얘기는 이제 이동영 작가가 또 이렇게 소리를 혹시 지금 말씀하신 길게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김종인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의 전략은 중도층을 흡수하는 겁니다.
무당층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다고 보는 게 40대, 50대입니다. 40대 후반과 50대. 네. 이거를 뒤흔들어서 우리 쪽으로 끌고 20대, 30대는 아무리 우리한테 열광을 한다고 한들 결국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20대, 30대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이게 손혜원 위원장하고 시각이 틀린 거죠. 그렇게 그 50대를 흔들어 놓으려고 이 전략을 터뜨렸어. 근데 50대가 안 오잖아요. 중도층이 안 왔잖아. 만약에 젊은 층이 20, 30대가 빠지면서 50대나 중도층이 오면서 다시 지지율이 비슷하게 갔다. 그럼 정청래 짜는 게 맞았죠.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뭐 필리버스터라든 뭐 하든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서는 사람들 중에는요, 40, 5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아니 내가 잘못했다는 게 김종인이 잘못했다는 거야. 마치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 56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정청래 이해찬 날렸어. 예. 좋아해. 어이구 김종인 역시 잘하네. 좋아. 자 모여 1번 찍으러 가자. 그치. 그 날린 거 잘했다 그러고 1번 찍는다니까. 그 사람들 일로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장은 계속 얘기하는 게 당신이 5, 60대 책임져라. 20, 30대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였거든. 근데 김 위원장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고. 아, 여기서 당신은 김종인 위원장. 그렇지. 내가 답답한 것은 저도 사실은 재심이 통과될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김종인 위원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다가 알아보라 그랬다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 양반 SNS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라 그래갖고 그 SNS를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게 싹 잘 알려줬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젊은이들이 큰일 났다. 그거 듣고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도 뭐 당내에서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다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의견들은 안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왜 안 되냐 물어보면 김종인 할배는 자기가 한번 정하는 걸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아집이지. 똥꼬집인 거지. 응? 그게 잘못돼서도 독선이죠. 못 먹어도 그러니까요. 독선이고 이제 저는 오늘 그 이제 현역 의원들 그리고 이제 그 낙선 의원들, 낙방고사들 그건 이제 또 단체 나와바리 아니야 한 4, 50명 늘 저를 추종하는데 쑥 들어간 거예요. 당황을 안 하네.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정치 30년 한 사람들입니다. 난 당혹스러운 게 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소통을 한 게 정청래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김종인 위원장을 믿었던 겁니다. 아, 이렇게 당에 들어와서 소프트 랜딩하고 당과 섞이려고 하고 가장 강성인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 정청래는 감동을 했어요. SNS 특별팀장도 맡아달라고 김종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슬그머니 SNS 팀장 맡는 얘기도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안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이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 김종인은 자기를 칠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잘못된 데이터를 줘서 자기를 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가 계속 근거를 제시하니까 아, 처음서부터 나를 겨냥하고 그동안 날 만났던 건 나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건 뭐냐면 전문용어로 뒷박친 거예요. 뒷박 많이 맞았죠 이번에. 뒷박친 거죠. 더 중요한 건 자, 어제 공심위가 있었습니다. 7명이죠. 7명 중에 적어도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5명 내지 6명.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7명 중에 4명은 이건 뒤집힌다. 이렇게 정청래 측근이나 정청래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거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에서요? 아니 그 재심위에서. 재심위에서? 한 발 더 나갈게요. 우리의 영원한 호프 문재인 대표 있지 않습니까? 표정 봐라, 표정 봐. 아유. 문재인 대표도 재심위에서 뒤집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아니죠. 확신? 나 이 형님 뭐 어디까지 말하려고 아니죠. 자, 형님. 아니, 릴렉스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정치 30년 하면서요. 이렇게 뒤통수 치는 정치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당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선방을 해도 이 당은 망가집니다. 이게 빅뱅의 전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문재인 대표가 연락을 하고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됐냐. 왜냐하면
자기가 권한을 위임하고 떠났는데 이게 당이 망가지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런지 그분이 봤던 건 정청래 개인을 본 게 아니에요. 당이 이렇게 망가져서 전선이 교란되고 혼란이 되면 총선에서 지고 그럼 전국이 교체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여기저기다 촉수를 뻗쳐갖고 확인을 해본 거죠. 재심에서 뒤집힌다 이게.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압도적으로 재심에서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의도 무너지고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뒷박을 쳐? 그리고요, 나는 이게 너무 지금 우리 김종인. 근데 뒷박 친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안 해요? 100% 동의하죠. 그렇죠. 네. 두 번 뒷박 쳤으니까 200%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 자, 일단 정청래 컷오프. 전이든 후든 당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어. 재심이 기사 보고 알았어요. 당에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 근데 이걸 정청래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비정한 데가 어딨어. 예전 같으면. 정봉주 감옥 갈 때고 사진 찍으려고 40-50명 줄 서있다. 이 X들 다 어디 갔어? 이거 삐처리해 줘. 그 중에 한 명은 또 DJ도 칼마고 휘둘렀을 때 그 전에 부르든가 따로 불러서 다 녹여줬다고. 그런 거라도 있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 뭐 자기 떠나면 그만이니까. 아니 우리 DJ 대통령께서 아주 그 짠한 일화가 있어요. 국민들이 듣게 되면 그게 무슨 짠한 일화냐.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총재 시절에 누가 돈 먹고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감옥 가는 사람 정치적으로 끝나니 그 아쉬운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당의 율사들, 당의 의원들 그 교도소 가는 길을 다 함께 같이 가라. 30-40명이 쫙 호위하고 갑니다. 돈 먹고 가는데도.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치가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앞에서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전화해갖고 야 이거 내일 재심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늘 재심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아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되네. 이런 정도만 나왔어도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낙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만 나오는 거야. 그러고 와갖고 비대위 하고 있는데 아니 재심이죠. 재심이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 와갖고 자 이거 이미 공관위에서 표결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근거 제시하면서 지금 이거 뒤집히면 당 난리 난다. 이런 정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 외부 인사들이거든요. 새 창자들이에요. 창자가 얇아. 이 사람들이 무슨 깡다구로 재심해서 안 됩니다. 정청래 살려야 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서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이 거기 왔고 오늘 어제 얘기했을 때는 지가 혼자 가서 얘기했습니까? 마누라 전화 받고 가서 얘기했어요? 누군가 가라 그랬지. 그 누군가 누굽니까?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가갖고 얘기하고 나니까 재심위원들 뒤집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 잘했다. 하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돌아가서. 예. 이 김원태는 김종인이 꽂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종인이 김원태를 꽂으면서 이철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럴 때 처음에 손혜원 위원장은 정치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김원태가 누군지 몰라. 처음 온 날. 예? 그래서 처음 온 날 사실은 정청래 의원, 손혜원 위원장 다 저 이렇게 만났거든요. 예. 만나서 그냥 저녁을 먹는데 물어봅니다. 손혜원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한테. 김원태라는 사람이 왔는데 김 대표가 꽂았다. 누구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하고 인연도 있고 나쁠 일 없다. 아주 좋게 얘기해줬어. 근데 그 칼에 자기가 맞을 줄 모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칼에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원태 그 본부장이 데이터를 제시하고 김원태의 칼에 맞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위에서 이제 한 거지만 어쨌든 예. 간에. 그런 얘기 저거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칼을 휘두르는데 칼을 요쯤을 잡아라. 라고 이제 김원태가 얘기한 거 칼을 휘두른 건 김종인이죠. 그럼 자, 예. 칼을 김종인이 휘둘렀어요. 또 얘기해줄게.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야. 감옥 한 번 더 갈게. 그 감옥 가기 싫어갖고 눈 깜빡깜빡 없어 나가. 진짜 궁금한 게, 정치 카페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철이 또 김원태, 박영선 예. 요 라인에서 결국은 마포울에 누구를 꽂고 싶어서
돌려서 그 사람 때문에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국구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했는데 이제 그래도 뭐 정치는 반복이니까 이게 김종인을 둘러싼 인물 구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손혜원입니다. 네. 예.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손혜원 위원장이고 손혜원 위원장하고는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박영선 의원과는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김종인과 멘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가 발전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김원태로 가는 라인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총선 기획단장 정장선이 있죠. 정장선, 김원태, 김종인 이 세 분이 이 총선에 정청래를 치고 이해찬을 치고 이 작업을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이 와중에 손혜원 위원장도 상당히 물을 여러 번 먹죠. 손혜원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진행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예. 찬스. 우리 야권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손혜원 위원장 욕을 엄청 합니다. 손혜원이 사실은 김종인이랑 이렇게 했다는 거 전혀 사실 아니고요. 예. 손혜원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구명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 예. 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고 가깝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위원장에게도 귀띔도 없이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손혜원 위원장도 요즘 보게 되면 카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비판적 글들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믿었는데 정청래는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더더더 콘서트하는 핵심이 뭐였었냐면 20대 30대의 투표율을 올리자. 20, 30% 올리자.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정청래, 표창원, 김빈 그렇죠. 이런 인물이었던 예. 거 아니에요? 나는요. 이번 출마했어요? 아니 그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더더더 커서서 내가 없어서 망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름 설정 넣어줘요. 이 작가는 굳은 자. 그든 줄 알아.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돼. 알았어. 너 수원 망했잖아 근데. 정청래 날려가지고 수원 망해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이씨. 에이. 무슨 수업? 아니. 수원에 네. 있었어요. 얘기 계속 그래서 하세요. 김종인, 정장선, 김원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김원태 역할은 전에 이철이가 하던 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철이는 젖은 나이 아무 역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까긴 깠지만 저는 과연 그 이철이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역할이 없습니다 하면은 완전 쪼다대니까 마치 뭔가 역할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가 발전하는 그 모습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박영선 의원은 정장선 의원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김종인이나 손혜원 이분들하고는 얘기에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결은 좀 틀리지만 정장선 의원을 통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있는 것으로 대단히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싫다고. 상당히 김종인 위원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예. 이 사건 직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약간 벌어졌다고 봐요. 누구랑 누가? 김종인, 박영선. 그러니까 뭐냐면 며칠 전에 이렇게 정청래 사건 터지고 나서 동아일보하고 김종인 대표가 1대1 인터뷰를 합니다. 예. 거기서 물어보죠. 기자가. 박영선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김 대표를 뒤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김종인이 발끈하지. 예. 발끈하고 마찬가지 중앙일보에서 또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게 정청래 사건 이전 아닌가요? 이후인가? 이후에. 아. 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종편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의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그거 박영선이다라고 종편 패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비대위원장기에 들어가면서 멀어졌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전에는 약간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한겨레 그렇게 봐요. 신문에 났잖아요. 여기 김종인 씨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안에 누가 앉아. 그거 오마인데. 오마인데요. 그게 자가 발전용이에요. 미리 가서 앉아 있었을 그리고 것이다 뭐 이런 늘 거예요? 본인은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아.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앞서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옆에서 박영선이 했느냐 김원태가 했느냐 해도 종국적으로 이 모든 것은 김종인이지 뭐. 김종인 들어올 때부터 특히
운동권적 당 운영 방식, 친노 패권주의 여기에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한 게 바로 김원태다. 중도 무당층을 끌고 와야지 선거 치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줬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데이터였고 이미 김종인 위원장의 머리는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예. 마포 얘기를 해달라고요. 예. 마포 얘기요? 마포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왜 그럼 당신은 김종인 위원장 왜 떴다방이라고 얘기하냐. 저는 우리 지지자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을 떠나고 있잖아요. 탈당계를 내고 있어요. 탈당계 내시면 안 됩니다. 당 떠나면 안 됩니다. 김종인, 홍창선, 김원태 이분들이 이 야당이 망가질 때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분들인가요?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렇게 슬픔에 겨워서 함께 공감했던 분들인가요? 물론 본인들은 공감했다고 하게 되면 할 얘기는 없겠지만 이제까지 보였던 정치적 행적은 우리 더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과는 거리가 좀 먼 거죠. 이분들은 이번에 잠시 용병을 왔을 뿐이지 선거가 이기든 선거에 지든 결국은 이 당은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과 정청래, 이해찬 이런 등등의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당을 끌고 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 당에 선언해야 됩니다. 이 민주당의 적자는 정봉주다. 깜짝이야. 이동경이다. 세작이다. 이교수다. 여기 간첩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에 적자는 정청래다.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다. 당신 당원들이다. 떠나지 말고 지금 어렵지만 지금 와서 이런 거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동네 개발 잘해주고 온 국민이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래갖고 개발업자가 들어왔어. 그리고 잘해주십시오. 봤더니 떴다방이야. 대충 몇몇의 이익만 챙기고 떠날라 그래. 그분들은 떠나도 이 토지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 집을 고쳐서 또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 집 고쳐가지고 예. 정청래를 당대표 시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쑥 들어오냐. 이거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우리 당원들이 4.23 총선이 끝나면은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예.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온라인 입당 많이 했잖아요. 예. 그분들의 힘이 그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청래형은 당대표를 했었지. 이번에 당대표 시켜주자고 그래서 안 돼? 진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안 돼 말고. 그래서 정청래 이게 멘붕이 왔어. 정청래 당대표. 제 표정이 정청래 땅이라 그거는 용납 못해. 나 이 교수님 수업 들어야겠어. 그래서 이 비대위가 아무리 똥보를 차고 떡칠을 하고 그러더라도 우리 이 적자인 당원들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근거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나면 주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당원들이 속상하지만 떠나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마포을로 넘어갑시다. 마포을 정청래? 일단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이 작가한테 얘기했죠? 아니 고민 중이라던데요? 고민 중이래요? 그거 한번 쭉 설명을 해봐. 어떻게 고민 중인지.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지지자들은 말이죠. 예.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당 이제 지역 사무실로 연락하시는 분들 전화해서 나가라. 탈당해서 무슨 나가라. 예. 이 얘기예요. 그게 한 9대1쯤 되죠. 그 엄청난 거죠. 실제로 동네 분위기도 그렇대요. 예. 실제로. 근데 정의원 본인은 내가 어떻게 이 당을 떠나느냐. 예.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 평생에 단어를 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혼이고 하나는 탈당이다. 근데 근데 그건 정청래 의원이 잘못 얘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 중에 40%가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한 사람들 물을 먹여요? 그 앞에 두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웃자고 하는 건데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을 먼저 봐야 되죠. 그렇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거니까 또 소통의 정치인 아니에요? 9대1이나 9.5대 0.5가 무소속으로 나가라 그러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데 저도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면 오늘 보니까 그 세종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종은 지금 더민주에서 공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마포을은 정청래 의원이 무소속 선언하면요. 그건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또 그분 정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기식. 야, 그걸 왜 아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기식 얘기가 아니 나오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김기식 그래서 이제 뭐 유시민 장관이 그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기식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유시민 장관이. 우린 얘기했죠. 전국구에. 우리는 김기식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김원태와 김기식은 경선고 동문이다. 경선고 우리 안가 바로 앞에 있는 경선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고 동문이다. 근데 이 경선고 동문이라는 사감이 이 당의 공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무섭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둘이 동문 관계예요. 난 이게 작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김기식 의원도 이제는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죠. 여기. 어떻게 들어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지금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식 의원한테도 입장이 어떠시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말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던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뭐 아니 본인이 들리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전에도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김기식 의원이 여기 마포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청래 그 측근들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동문에서 나더러 마포을로 나가라 그런다. 근데 난 정청래 의원이 있어서 안 나간다. 이 얘기를 왜 하죠? 뜻이 없으면 그냥 묵살시켜버리면 되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듣고 있죠. 지금 김기식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못 나오죠. 누가 나오겠습니까? 완전히 들어갔고 해서 아주 정치인으로 그냥 갈갈이 찍히거나 아니면 병신 되거나 이런 데 못 들어오죠.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선언하면 여기 실제로 당에서 박을 수도 없고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4, 25 등록인데 자, 나 무소속 나가겠다고 버티고 탈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에서 실제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정청래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카드가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비대위에서 예.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마포울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예. 대체 인물이 없다. 없다. 예. 사람이 없다. 이미경, 전병헌, 정청래, 이해찬, 이지옥구에 다 지금 대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위원회에서 짜증난 거 아니야. 님이 쥐들이 다 해놓고는 우리 보고 꽂으라고 니들이 가져가 하고 비대위에 던져버린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짜증나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전선이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전병헌, 이미경 다 이제 그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그거 좀 일단 차치하고 정청래 의원 지역구는 정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반가이 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다. 놓지 마라 당에서. 무공천. 아니 불공천이에요. 불공천이야.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무공천은 우리 자기의 의지인데 실제로 나갈 사람이 없어서 당의 여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쪽팔리지도 않잖아요. 아니 나가라고 그렇게 권해도 아무도 못 나가겠다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청래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공천을 못하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공천 불가네요. 이 가능성은 이렇게 되면 이 가능성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에서 4% 미만입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길에 가다가 이렇게 머리카락만 있어도 그걸 잡아갖고 결국 동아줄을 만들어서 그 동아줄 끝에는 소가 묶여있게끔 하는 게 정치거든요. 3%의 가능성은 정치권에서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예. 김종인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김종인이 적극적 오케이가 아니라 밀려서 오케이 하는 쪽으로 해서 비대위원들 나갈 사람 없습니다. 공간이어서도 나갈 사람 없습니다. 적극적이든 뭐 안 적극적이든 간에 그렇지, 예. 마지막에 오다는 김종인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을 무슨 일을 그렇게 무능하게 에이 난 모르겠어. 예. 훅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예. 정치를 뭐 이번만 하고 말 거면 뭐 진짜 막 무소속으로 나가서 뭐 하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다라면 과연 예. 그런 판단이 옳은 판단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케이. 그러면 네. 신 PD는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 계속 당에다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가요? 이렇게 되면 정말 국정원 요원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 아니 근데 해봐요. 여기 어떻게 이 작가는 저 풍선교 풍선교 내가 4번이나 해줬어. 풍선교 가입을 해야 되겠어. 머리털 많이 빠졌네.
내가 요 며칠 학 빠졌어요. 내가 님이 뭐 씨발 더민주에서 뭐 받아쳐온 게 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아이씨 짜증나게. 그 풍선교 가입할 거요? 안 할 거예요. 그 가입하고 그 박영선 의원한테 청구해. 그게 뭐 저도 뭐 사실 이 작가하고 요 며칠 이 작가가 정말 모든 방송을 전폐하고 요 며칠 이렇게 안가해서 아 진짜예요? 그럼요. 나 존나 의리 있는 새끼야. 정말, 씨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예약된 방송들 다 취소하고 여기 안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게 정말 그 무소속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계속 하는 정치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더 좋으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정말 조금 더 큰 꿈이 있다면 정청래 예. 의원께서 이번에는 그냥 수용을 하시고 조금 더 큰 정치를 보여주면 그게 나중에는 더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얘기를 좀 신 PD 했었죠. 말대로 예. 만일 정청래 의원이 받아들이겠다. 어? 당을 사랑하니까. 예. 김종인은 싫어하지만 당을 사랑하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뭐 전국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박수 칠까요? 왜 그래? 반대할 거예요. 무소속 나가라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몇 번 얘기한 게 이제 플랜 A는 재심에서 뒤집히는 거였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플랜 B가 무소속 출마예요. 그리고 플랜 B에 B-1이 새로 생긴 거죠. 당에서 불공천. 후보를 안 낸다. 불공천한다. 예. 플랜 C가 이제 지금 저 얘기인데 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가능성을 정청래 의원이 마음속으로 열어놓을지라도 난 우리 지지자는 저 얘기를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하면 뒤집어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솔로몬의 재판에 진짜 엄마가 된 거야. 우리는 애를 양쪽에서 당기니까 솔로몬이 좋아 애를 반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가짜 엄마 좋아요 나눕시다 그런 거야. 이 가짜 엄마는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들. 이분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즉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 뭐라 그러겠어요. 니들 짹짹거려도 결국 내가 하는데 다 수용한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오판하는 이 자세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오판을 할지 몰라서 이번 총선은 박살난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그래서 플래시나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고 당신들이 잘못했고 정청래를 지금도 구제할 방법인데 지금도 밀어붙인다? 그럼 이번 총선 이런 거잖아요. 아, 정청래 하나 떨어지는 게 그리고 한 110석 얻고 그런다고 한다면 무슨 아니 그럼 이긴 거죠. 네. 아니 이 작가 뭐 방송 전폐하고 여기 했다 그러고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숨어서 댓글도 쓰지 않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야당이 정권 교체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앞으로도 이게 선거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오만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독선과 아집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 가다 더 똥볼을 크게 찹니다. 그러면요 70석 80석 쟤들이 200석 넘기면은 180석 넘기면 직권상정하고 마음껏 해먹을 텐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고 마음껏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머리 좋고 분석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플랜 C도 있으니까 뭐 수용해서 이 방법은 있어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플랜 B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예. 요번에 정청래 의원이 그 구제가 안 된 것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 궁금증에서 여쭤보는 건데 예. 이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구제를 받거나 예. 아니면은 플랜 B가 작동이 돼가지고 떠밀려서 무공천을 갈 경우에는 불공천을 갈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위가 됐건 공심위가 됐건 김종인 씨가 됐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김종인 씨나 그런 누군가가 부담을 갖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 미루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 만약에 불공천으로 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종편 애들밖에 없어요. 우리 지지자들을 잡고 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종편이 정청래 우군으로 돌변을 했잖아. 예. 신났어요 아주 지금. 아니 우군을 돌변했어요. 정청래는 진정한 친노가 아니라 사실은 DY계였었다. 별걸 다 분석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청래 이제 개인의 측면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뭐 투표 안 한다, 예. 뭐 탈당한다, 이제 이 국면들을 계속 이제 증폭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정청래가 무서워서 이걸 좀 떠나서 정말 그냥 당이 정말 그렇죠. 싹 주지 않는 예. 그렇죠. 이런 결과를 이제 노리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탈당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바로 선언할 수는 없지만 지지자들이 이 당을 함께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슬픔을 갖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예. 빨리 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면 결국 지들이 뭐 하겠어?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시간을 끌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초조해지는 건 당이죠.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긴 놈이다. 그렇죠. 정치 제1장 정치는 반복이다. 그러니까 2장 우리 즐긴 놈이 이긴다. 정봉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정청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설득하면 또 넘어가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접촉 금지. 접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고민은 엄청나게 하죠. 날마다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는 게 이 시련을 겪으면서 무척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낙곰수 할 때 컨셉이 가볍고 경박한 정치인이었는데 이거를 터는데 감옥 들어서 366일 윤달 껴갖고 하루 더 사는 거 아니에요? 366일을 개고생을 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한 10배 가벼웠었어요. 이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3일 걸렸어. 그렇죠. 예. 아니 이런 불공정 게임이 어딨어. 그러면서 근데 정청래 의원이 무척 담대해요. 무척 의연해졌고 정치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졌어. 그리고 가볍다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진짜 가벼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름에 눈 내리는 사람. 김모 아저씨예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잖아요. 정치인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자주 바꾸는 게 가벼운 거예요. 정봉주는 한 번 결정하면 30년 가. 이건 가벼운 게 아니거든. 근데 정청래 의원도 가만히 보면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결정한 것. 내 생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게 가볍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한 대로 366일을 다녀오시니까 예.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법을 배워오셨어요? 나는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여. 나를 막 칭찬해야지. 다른 사람 칭찬. 그땐 뭐 정청래 의원하고는 자주 통화하시고. 예, 그럼 무척 깊어졌고 이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가는데 지지자들의 마음을 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분리해봐야 된다고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민주당이 아니다. 더 민주당은 우리다.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위의 옥상옥으로 잠시 눌러 앉은 사람들은 곧 방 빼고 떠날 사람들이다. 그런데 진짜 여기 주인인 사람들이 왜 방을 함부로 빼려고 그러냐. 빼지 말자. 이 생각에는 정청래 의원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간다 해도 누구도 욕을 못해요 지금은. 당신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내몬 거 아니냐.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교집합을 찾아서 봉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상이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지지자들을 안고서 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고민하면서 플래시나 플래시 1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간 많다. 초조한 건 저쪽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럼 다른 질문. 예. 그 떴다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각에서는 예. 김종인이 총선 끝나도 이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례대표를 할 것이다. 예. 또 두 번째는 근데 자기네 지금 비대위원장이 총선이 끝나면 이게 없어지니까 예. 뭔 특별한 무슨 걸 만들어서 위원장 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야당을 살리고 정권 교체의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비례대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정말 사가미 씨 왔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비례대표 나가는데 나한테 반대하고 비판할 사람들 미리 쳐내고 정지하고 해놓고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려고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종인 비례대표 나가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우리 당을 패배시켜서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하는 진상을 바쳐서 그럼 난 거기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떡국을 먹겠다.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
더민주당에다가 게시판에다 써이죠. 김종인 비대위원 꿈 깨라. 무슨 개꿈을 꾸고 있냐. 이것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갖고 있어야 되니까 탈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다른 제3의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면서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려면은 적어도 11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승전보를 올려줘야죠. 승전보를 올려줘야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금 더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좀 힘이 들어진 거 아니에요. 야권연대 안 되죠. 자중질환 만들어놨죠. 마지막에 아주 힘차게 똥보로 잡고 자살골을 세게 놓는데 여기서 지금 110석이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강론을 파고 들어가면 수도권 거의 전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네. 경기는 좀 괜찮을 텐데. 자,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버텨낼 수 있는 그리고 당원당규상에 7월까지는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당원들의 힘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용익 의원이 이와 관련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예. 이해찬 정청래를 배제하여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김종인 대표님의 원대한 구상이었다면 당신께서도 극적인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예. 그것이 그 구상을 당차게 완성하고 총선에서 이기는 길 것입니다. 예. 아 우리 김 의원님, 야 트위터 전사야. 김용익 의원이 가장 잘 아시죠? 김용익 의원 보좌관이 이제 여준성 보좌관이라고 아주 똘똘한 보좌관인데 제가 이제 17대 때 4년을 가르쳤던 보좌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쿠션 쳐서 들어올 줄은 몰랐네. 자, 또 하나 예. 질문. 우리 제가 이 인터넷에서 가쪽인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한참 김종인 대단하다 얘기 나왔을 때 내가 신PD랑 술만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저 영감쟁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 대권 꿈꾼다. 예. 김종인 믿지 마라. 김종인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가 방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죽이자 했잖아. 뭘 죽여? 그래. 정말. 그래가지고 김종인 특집 한번 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대권을 꿈꾼다고 보세요? 꿈은 꿀 수 있겠죠. 꿈은 꿀 수 있겠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그렇죠. 침소봉대 갖고 저게 문재인도 개무시하고 문재인 대표도 개무시하고 대권을 가려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인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또 다른 거.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친노로 또 범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의 몰락합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손학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다 떠올랐어요. 예. 이분들은 컷오프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손학규 대망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보 진영의 운동권적 정치 행태, 이거 싫어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더 민주를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기에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경제도 잘 알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박근혜 실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싸우고 그리고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고 정책도 잘하고 입법도 잘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특징상 기본적인 성향상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정치적 마인드가 이거 중도층을 흡수해야 된다.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기 위해서는 손학규 대표나 손학규로 추정하는 사람들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정봉주 같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경제도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이 능력을 하면 또 저를 존경을 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싫어요. 그러다가 또 뒷방 맞아요. 누구요? 김종인 대표한테. 뒷박치기 전에 뒷박 늙은이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운동권적 행태를 본인이 야권이 망가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치고 그리고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도 종편의 논리에 따라서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잡고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주 민주주의에 투철하고 개혁에 투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싸운 사람들도 정청래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친노 패권주의에 포장을 해서 그 안에 뭉뚱그려서 넣어버렸는데 개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쪽 사람들은 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야만 이걸 이제 우리 하호영 기자가 태도 보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진보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잘났는데 맞는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싸가지 없는 태도 그 시퍼런 눈빛 이런 게 싫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교 국가니까 또 여기 유교의 그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출신 아니에요? 네. 안동의 영주예요. 안동이에요. 예, 안동에서 학원 망.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60%쯤은 태도 보수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쪽으로 강하게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오케이. 아니 근데 아까 10만 당원 가입자들 예. 우리 그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그분들이 지지하고 꿈꾸는 그런 분들은 예. 정 의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민주개혁 세력이잖아요. 예. 범 통칭해서. 근데 김종인 대표가 끌어들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반사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하고 좀 거리가 멀다면은 예. 이 당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10만의 지지 세력들은 결국엔 이긴 건데 이긴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아까 이 작가가 표현한 게 아주 그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정청래 잘 쳤어. 이해찬 잘 쳤어. 자, 우리 가서 일본 찍자. 결국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온다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본인은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지 않는다. 온다고 한들 우리가 꿈꾸는 나라와 온도 차이가 있다.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 차이가 있으니 지금 좀 고통스럽대도 원래 이 당의 적자들은 떠나지 말고 4.13 총선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간고사거든요. 기말고사 본시험은 언제입니까? 예비고사 아니야 이게. 본시험은 2017년 12월 17일이나 18일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4월 13일 이후에 아까 플래시 얘기했잖아요. 전당대회 때 정청래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해찬 총리가 나갔지만 영원히 나갑니까? 잠시 당을 떠난다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고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10만 당원이 지금 예를 들어 한 반만 빠지잖아요. 그럼 더민주는 완전히 몰락합니다. 정청래가 떨어져서 몰락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가 국회의원 안 돼서 몰락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는 제가 예언할게요. 내년 4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국회의원 됩니다. 20대 들어갑니다. 재보궐선거 이렇게요? 재보궐선거라고는 좀 표현 안 하는데 네. 국회가 변화나 해산될 수 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쨌든 20대에 들어가서 정청래 의원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분노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에 100% 동의하지만 한쪽 발로는 고개를 들어서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가 갈 곳은 더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고 떴다방 떠나고 난 뒤에 황폐화된 그 철거된 여기서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그래서 나는 분노하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방식이 있을지 정청래가 결정하고 정청래 주위 사람들이 함께 묘안을 짤 때 그걸 손잡고 같이 가주는 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뭐 방송 저희 이 시점까지 보신 것처럼 정청래를 뭐 속인 건지 속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의원 저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청년 비례 문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종인이 개인적인 야망이 있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비례로 나간다고 한다면 또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지금 새누리당 공천 학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이런 광기 어린 정치를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의 진영원 같은 경우는 나름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대구의 유승민 의원도 남북관계 한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수적이지만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날아가기 일보 직전에 있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잘했으면 상당히 약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저쪽이 저렇게 관계 어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의 지지자들이 잘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이 광교는 정치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인식을 하면서 조금 아쉽더라도 이 당을 떠나거나 이탈하거나 흩어지거나 이런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정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정봉주 의원 같은 분들도 있는데 뭐 그래요. 그럼요. 야, 그거는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아니, 이번 생에 글로. 나 진짜 솔직히 내가 말한 이번 생은 20대였거든. 21대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족같아서 못하겠다. 야, 너도 들어갔다가 야, 이렇게 비장한지 몰랐어. 정치가. 뒷방 맞아 또. 아니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그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시점을 봐서 못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최재성 의원도 아마 출마를 했다 그러면 예. 컷오프 됐을 거야. 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대인의 풍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정치인이 출마 못하는 건요. 그럼요. 정신병에 가야 돼요. 정신병동에. 그리고 앞으로 6년 8개월이 남았어요. 당에서 비대위원 들어온 사람들 당 지도부에서 출마 못하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전화 한 통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위로할 군번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갖고 있고 거기 또랑물이야 또랑물. 바다 같은 큰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예. 또랑물이라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또랑물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그 마지막 저의 좌우명은 해불양수. 바다는 어떤 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편집해 주세요. 그래요. 정청래 의원이 사실은 저랑 통화하면서 지금 아무 전화도 안 받고 있다. 딱 손혜원 이 작가 두 사람만 전화 받는다는데 저보다 정봉주 의원하고 더 많이 통화를 하는군요. 또 거짓말. 역시 정치인들은 뒷방이 조심해.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날 그때 이제 정봉주 특집 예. 달려라 정봉주 예. 엄청난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예. 이제 듣는 분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 다음에 또 예. 우리 좋은 일로 그럼요. 만나시죠. 아니 근데 이 어려움이 저는 정치인 정청래를 성숙하게 하고 큰 정치로 만드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녹음을 해서 그렇죠?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업로드하겠습니다. 뭐 할 말 있어요? 네,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하세요. 네, 마지막 발언. 오늘 요원으로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는 네네. 바람에 요원으로서 아까 앞에 못한 말이 있어서 일단 우리 망치 부인께서 뭐 저를 요원으로 지목해 주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팩트를 좀 아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방송에서 김빈 비례대표의 뭐 원래 본명이 김현빈인데 그렇죠. 왜 김빈으로 선거운동을 했냐 이러면서 또 뭐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또 까셨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팩트를 확인 안 하신 그렇죠. 거예요. 저번 주에 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이제 요원의 해명 방송이 나간 이후로 제가 예상합니다. 내일은 이제 신 PD가 팩트 TV를 죽이려고 저렇게 또 막 하는구나. 잘려서. 그렇죠.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망치 부인은 왜 정청래 김빈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글쎄요. 뭐 일단 물어보세요, 망치부는 직접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석에서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왜 그러고? 이인영 이런 건 좋아하겠죠. 그렇죠. 아우 뒤끝자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정청래 의원한테 가고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으로 사실 집토끼들이 지금 막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우리 집토끼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청래 의원한테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집토끼가 돌아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원래 예정되어 있는 방송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하는 방송이어서. 예. 훨씬 내용이 좋았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방송은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좀 바뀐 거죠. 많이 바뀐 갑작스럽게.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 알려드릴 거 있는데 여수 EJ 토크 콘서트 있었습니다. 백무현 후보가 결정됐고 그래서 주승용을 이기기 위해서 다 모입시다 이렇게 했는데 취소됐다고 알려드립니다. 또 김해 콘서트도 취소됐습니다. 일단은 콘서트를 해도
열성 지지자분들이 안 오실 것 같고. 그 더더더 콘서트인가요? 아니요. 그건 다르게 EJ 콘서트. 콘서트. 그러니까 EJ 토크 콘서트 하면서 원래 우리가 계획이 손혜원, 정청래, 표창원 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EJ 콘서트로. 그래서 힘 좀 실어주자.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다 도루묵 돼버린 거죠. 도루묵돼서 하여튼 많이 기다렸었던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만은 일단 흥행도 그렇고 또 그쪽에서도 그때는 막 오세요 했는데 이제는 지금 와서 뭐 되겠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야,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개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소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오늘 계획됐던 뭐 김병관 의장이라든가 이분들 사실은 새롭게 불러온 분들인데 소위 말하는 다 험지로 간 거예요. 쉬운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 결국은 이분들 며칠 있다 모실 거죠? 예. 예, 그렇게 하죠. 네, 모셔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내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당연히 더민주에 훌륭하신 분들이 새누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많습니다. 그분들 찍어주시면 되잖아. 그분들 찍어주세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 말처럼 당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 힘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대권 후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니까 절대 떠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길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